자, 그러면 1차적으로 SRF 하는데 SRF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SRF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고형 연료 제품입니다. SRF라는 것은 고형 연료 제품. SRF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환경 부분을 좀 더 이해하는데 어렵습니다. MB정부 당시에 SRF를 신재생 에너지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이 SRF는 요겁니다. 요거. 이명박포 SRF 사업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전국의 SRF 사업체가 줄줄이 줄도산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 바로 이 SRF는 생긴 거 보십시오. 플라스틱을 녹여서 필렛으로 만든 겁니다. 자, 이런 고형 연료 SRF라는 것은 이렇게 폐플라스틱 등을 고압 스팀 등으로 녹여서 회백반을 섞어서 그리고 작은 필렛 조각으로 만든 것이 SRF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렇게 성형화된 것을 고형 연료라고 부르고, 만약 성형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조각조각으로 나면은 비성형,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오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목재 필렛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성형, 비성형으로 나뉘지만 어떻든 고형 연료 제품으로 부피만 줄인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마치 신재생 에너지인 거로 둔갑했다는 거죠. 이명박 때. 마치 플라스틱 매립으로 인한 환경 문제라든지 소각으로 발생하는 다이옥신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고질적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연료로 재탄생하는 획기적 방안으로 포장되어 버렸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쓰레기를 부피만 줄였을 뿐인데, 쓰레기를 부피만 줄여서 똑똑똑똑 필렛으로 잘랐을 뿐인데 이게 마치 신재생 에너지인 것처럼 다이옥신, CO2 이런 미세먼지 이런 문제를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신재생 에너지로 둔갑을 합니다. 이게 2019년에 가서 신재생 에너지에서 빠져버립니다. 2019년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마치 태양열, 풍력, 조력 등과 같이 신재생 에너지 반열에 올려버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런데 이거를 태워보니 문제가 뭐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2008년 MB정부가 적극적으로 SRF 권장을 해서요.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해서 국비를 엄청나게 지원을 합니다. 녹색 성장 구호를 내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엄청나게 권장을 해서 폐비닐을 소각하기보다 에너지로 재활용하자, 말은 좋은데 이것도 공급도 안정적이고 값도 싸다고 해서 환영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 박근혜 정부 때는 2013년에는 가정 폐비닐뿐만 아니라 사업장 폐비닐, 폐타이어, 폐목재까지도 SRF로 인정해줬다. 자, 목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가족분들 집에서 쓰는 책상, 집에서 쓰고 있는 책상이 이거를 버려야 되겠다 해서 버린다고 하면 저거는 나무니까, 목재니까 똑똑똑 잘라서 목재로 쓰면 되겠네 싶죠. 안 그렇습니다. 목재가 순수한 목재가 아니잖아요. 이미 코팅이 되어 있거나 라미네이팅이 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상당한 화학 물질입니다. 코팅되어 있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압축시켜서 필렛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목재 신재생 에너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전부 신재생 에너지로 둔갑을 해서 엄청난 혜택을 받았는데 2014년 박근혜 정부 말기 때죠. 2014년 들어서는 환경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유해성 우려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박근혜 말기 때. 그런데 2016년까지 박근혜 정부가 마무리를 될 때까지 전국에 246개 업체가 SRF 사업에 막 뛰어듭니다. 왜? 정부에서 빵빵하게 지원해 주니까. 그런데 정책에 대해서 대대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냐면요. 자, 2009년에 MB정권이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 사업으로 정부 지원금을 엄청나게 주면서 활성화시키고 2014년에 환경부 재활용 촉진법이 개정이 되면서부터
정책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2018년에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매립 소각 시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2019년에는 고용연료 판매 완전 적신호가 오게 됩니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고 2018년 단계에 경기도에서는 이미 SRF가 퇴출됩니다. SRF 판매 금지령이 내려집니다. 수도권에서는요. 이 SRF는 쓰레기 부피를 줄이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환경사상 최악의 정책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쓰레기 부피를 줄였을 뿐인데 쓰레기 부피를 줄이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거예요. 순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돈 들여서 줄여서 다시 매립을 합니다. 소각이 안 되니까. 자, 2018년도에 와서 SRF 고용연료 딜레마에 빠집니다. 태우자니 미세먼지가 걱정, 놔두자니 쓰레기가 대란, 환경부가 고용연료 딜레마에 빠집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는 2018년도에 이재명 지사 고용연료 불법시설로 미세먼지 문제 심각해서 경기도 내에서 SRF 퇴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주 이양진 시장은 SRF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SRF 이미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 중인 것도 이분이 이제 환경운동가 출신인데요. 환경운동가 출신 이양진 시장은 공약이 여주시장 공약이 여주 내에 SRF 공장 공사 중지 및 건축 허가를 취소하겠다라고 공약을 걸고 시장 당선 후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예. 강원도 원주시는 SRF를 LNG로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충남 홍성 내포 신도시는 SRF 사업을 폐기하고 LNG 열병합 추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김해 장유 소각장도 2014년도에 SRF 추진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악취, 다이옥신, 미세먼지. 오염물질로 범벅된 폐가구가 목재 펠릿으로 화력발전소에 연료로 들어간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 목재재활용협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거는 화학물질이 묻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재활용 에너지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 자,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한번 보면 인천의 송도, 인천 송도가 얼마나 첨단 도시입니까? 인천 송도의 이 첨단 도시의 이 생활 폐기물 자동 집화 시설은 우리나라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지상에서 그냥 열고 안에다 넣게 되면 지하로 다 들어갑니다.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에서 자동 컨베이어 벨트처럼 전부 다 이동해서 처리가 되는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멋진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인천 송도의 자원순환센터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왜 애를 먹냐면 지하화, 자동화, 이 멋진 시설, 글로벌 에코시티를 목표로 지은 이 시설이 악취로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송도 악취 올해만 433건, 인근 자원순환센터 진원지라고 나옵니다. 악취가 나는 거예요. 쓰레기를 줄였으니까 우리 어디 갑니까? 태우면. 송도 자원순환센터 폐기물 연료에서 발암물질, 카드뮴, 기준치 초과까지 나옵니다. 그럼 이 정책 잘못 간 거죠. SRF로 간 거는 잘못 간 것이죠. 그래서 SRF의 고질적인 문제는 악취, 다이옥신, 카드뮴, CO2, 미세먼지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SRF는 퇴출만이 답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나주에 2,700억을 들여서 SRF 공장을 2017년도에 완공을 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가동을 중단해서 3, 4년 동안 계속 소송전을 벌이다가 지금 와서 이 연료를 다시 공급을 받겠다고 주변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순천, 목포 찾아다니면서 SRF 공급을 마치 협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소송전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1심에서는 지역난방공사가 이겼어요. 그럼 재판부에서는 이걸 허가를 취소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악취, 다이옥신 이런 문제가 있다고 반대를 하고 해도 절차상에 하자 엄청난 국비 2,700억을 들여서 완공을 했는데 이거를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오히려 재판부는 1심에서 지역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 지역에서는 더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이 소송전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마치 SRF 연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지자체를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설명을 해놓고 마치 협의가 진행 중인 것처럼 그런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게 바로 엊그제 내용인 거죠. 자, 전국에 SRF 업체가 몇 개가 있냐면요. 233개가 지금 있는데요. 2017년도 기준으로 지금 4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요게 SRF 업체 중에서 공공시설은 광역, 부산시, 대구시, 뭐 자치시, 경기도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와 시에서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이 26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성형, 비성형으로 나뉘지만 부산에 하나, 대구에 2개, 인천에 하나, 세종자치시 하나, 경기도에 4개. 경기도는 이제 SRF 성형이 4개, 저 밑에 보면은 비성형이 2개 해서 경기도에는 6개, 강원도 3군데, 전라북도 2군데, 전라남도가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전라남도가 순천, 나주, 고흥에 2개가 있네요. 그리고 목포, 이렇게 전라남도는 5군데, 경상남도는 1군데 남해에 있고요. 인천은 연수구에 하나 있고, 광주 남구에 2개가 있고요. 대전광역시에 하나가 있고, 대전은 그렇고, 경기도가 이제 또 비성형이 2개 있고, 전국에 26개의 공공기관 시설이 있는데 줄도산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애를 먹고 있습니다. 만들어도 판매할 데가 없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는데 돈 들이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저 중간에 빨간 줄 친 순천, 나주 2군데를 들여다볼 건데, 왜냐면 이 2군데는 제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추적을 했기 때문에 순천, 나주 2군데가 또 상징적입니다. 전라남도 2군데지만 순천은 순천대로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나주는 나주대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환경정책의 딜레마를 고스란히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 2군데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요게 공공시설로는 26개고요. 민간시설 보면은 207개입니다. 207개. SRF와 바이오 SRF, 좀 성형과 비성형으로 나눴을 때 부산, 대구 전체적으로 제일 많은 데가 보면 충청북도에 이미 SRF가 20개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10군데가 있고요. 경상남도 9군데 있고, 대구가 8개. 이 SRF고요. 비성형까지 합치면 더 늘어나죠. 이렇게 전국에 207개소의 민간 SRF 공장들이 있는데 줄도산 중이에요. 현재 줄줄이 도산 중입니다. 자, 1번부터 35번까지 한번 쭉 리스트 있고요. 36번부터 70번까지 있고요. 71번부터 105번 리스트 되어 있죠. 전부 다 회사 이름들입니다. 106번부터 140번, 141번부터 175번, 176부터 210번, 211번부터 233번. 전국의 SRF 사업 현재 줄줄이 도산 중. 이 중에서 순천, 나주 2군데를 제가 들여다보자는 건데, 전국에 233개 업체가 줄줄이 도산 중인데, 저는 이 회사들 연합체 만들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든지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명박 정부 때 국가를 믿고 정부에서 지원 자금을 받아서 이 사업이야말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서 이 사업에 뛰어들게 해서 자신의 재산과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 사업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만들어서 팔 데가 없네? 만들어서 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나주시에서는 열병합 발전소를 만들었으니 여기에 SRF를 다시 공급하라고 지자체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없애야 될 SRF 이미 퇴출 명령을 받아서, 그럼 나주의 SRF는 포기를 하고 나주를 친환경적인 유화 설비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될 타이밍인데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우리가 들여다보고 압박을 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